連れて行くどこまでも孤独出会い燃えていけ Hold on お前を君にさりげなく二人 혹시 여러분은 긴기라긴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목부터 묘하게 중독적이고 가사를 몰라도 멜로디만으로도 기억에 남는 이 노래는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콘도 마사히코의 대표곡입니다. 1980년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길거리에서도 은밀하게 흘러나오며 인기를 끌었죠. 그 시절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를 엄격히 금지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지되었기에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당시에는 불법으로 유통된 카세트 테이프가 주요 매개체였는데 그 안에는 콘도 마사히코의 긴기라긴이 같은 일본 히트곡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기라긴 사리 게나쿠로 이어지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는 마치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주문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이번에 그 콘도 마사히코가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곡을 부르며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대가 끝난 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사실 오늘은 특별히 닭 한 마리를 먹으러 온 것도 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멘트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가 아직도 활동하느냐는 의아한 시선부터 한국의 아첨하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격렬한 반응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설왕설래가 이어졌죠. 이런 문화 교류는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번 무대는 과연 단순한 추억팔이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과거를 소환해 양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작점일까요? 지금부터 긴기라긴이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 시절 한국과 일본 대중문화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80년대의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금지 조치로 인해 공식적으로 일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불법으로 유통되던 카세트 테이프는 일본 대중음악의 주요 창구가 되었고 특히 긴기라긴이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하면서도 경쾌하고 후렴구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쉬웠죠. 어린아이들조차 긴기라긴 사리 게나쿠를 흥얼거리며 롤러장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이 곡은 한국에서 흔하지 않았던 화려한 댄스 비트와 독특한 무대 연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한국 대중음악은 트로트와 발라드 중심이었기에 이런 리드미컬한 곡은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죠. 비록 일본어 가사였지만 가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콘도 마사히코는 한국 팬들에게 일종의 금단의 열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 탑10쇼에서 콘도 마사히코가 이 곡을 다시 부르며 과거를 소환하자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80년대의 감성이 살아난다. 부모님과 함께 봤는데 추억의 향수가 느껴졌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죠. SNS에는 당시의 추억을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젊은 세대는 오히려 신기한 시선으로 이 곡을 접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80년대에 있었다니 지금 들어도 중독성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와서 왜 한국에서 과거의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가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방송에 나가는 건 자존심을 버린 행동이라며 과도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추억이 떠오른다. 한국 팬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걸 보니 기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일 탑10쇼는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음악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복잡한 이면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공존과 갈등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콘도 마사히코는 이런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 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면서도 한국 팬들의 열정을 직접 느끼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양국 간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 시대를 회상하는 이벤트로 끝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긴기라긴이의 무대는 그 자체로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레전드는 다르다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방송에 출연한 것은 자존심을 버린 행동이라는 댓글이 화두에 올랐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문화 교류라는 큰 그림 대신 콘도 마사히코의 출연을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는 행보로 해석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한국 방송에 나가는 거지? 한국 시청자들에게까지 아첨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시절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다. 그걸 잊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무대가 단순한 향수파리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의 힘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었죠. 한국 내에서도 논쟁은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대중문화 금지 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당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시절 금지된 곡들을 몰래 들으며 일본 음악의 매력을 느꼈던 개인적인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이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절 긴기라기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K-팝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음악의 선구적 역할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콘도 마사히코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한일 간의 음악적 교류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결과라며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대 뒤에서 그는 한국 제작진들에게 직접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음악적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긴기라기니의 스트리밍 수치와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곡을 접하며 이 노래가 이렇게 세련된 곡이었다니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세대와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이 곡을 매개로 소통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곧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 보수적인 일부 매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한류의론의 일환으로 간주한 것이었죠. 일본 음악의 역사를 뒤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며 일부 사람들은 다시 프로그램의 취지와 참가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한국 제작진은 음악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비판보다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이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더 깊게 만들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잦아들 논쟁으로 끝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기라기니가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서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금지곡에서 양국이 함께 즐기는 곡으로 변모한 이 노래는 음악이 가진 강력한 연결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양국의 명곡을 소개하고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순수한 의도도 양국 간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방송을 두고 한국에서 일본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진정한 존중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일부 네티즌이 일본의 과거 음악을 굳이 지금 소환해야 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의 진정한 가치는 논란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과거 일본 음악의 독창성과 매력을 새롭게 발견했고, 일본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한다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다시금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특히 방송 마지막에 콘도 마사히코가 무대 뒤에서 제작진에게 남긴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무대는 제게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닙니다. 양국의 음악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연 후 SNS에 자신이 맛본 닭 한 마리 사진과 함께 다음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많은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한일 탑10쇼의 스트리밍 수치와 영상 클립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두 나라의 팬들은 서로 댓글로 소통하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긴기라기니는 단순한 곡을 넘어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다리가 된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음악이 단순히 듣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음악은 때론 갈등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어쩌면 이번 긴기라기니의 무대가 양국 간 새로운 음악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1980년대의 향수를 넘어 음악의 경계 없는 힘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